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뭐 때 아닌 4월 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내일 새벽에도 지금 눈이 예보가 돼 있고요. 번암 우리 사치 사장님, 제가 그때가 5시 한 50분쯤 됐을 겁니다. 문자 온 게.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전에도 보면은 4월 20일에도 눈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꽃피기 직전에. 근데 큰 피해 없습니다. 이제 눈 오는 것보다는 이제 온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3도까지는 한 10% 정도 그런 피해를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집니다. 뭐 떨어져야 한 마이너스 1도 정도. 그래서 큰 피해 없이 아마 어제 찍은 사진인데 꽃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 괜찮을까요? 아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예, 뭐 강원도부터 해가지고 남원까지 장수, 남원 그래서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지금 꽃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전정할 때 꽃이라고 보고 남겨놨던 것이 지금 발화가 안 되고 그냥 까맣게 먹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100% 다 죽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정화가 피고 한 열흘쯤 지나고 나면은 꽃대를 길게 밀고 나와서 꽃이 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화가 양이 많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거라도 달아서 세력을 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 충분히 착과수가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꽃수가 있다면은 굳이 그거는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밭 살펴보시죠. 예. 근데 꽃 상태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토요일 날 찍은 거거든요. 토요일 날 제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뭐가 보이세요? 이 사진에서. 이 사진은 조금 더 구분이 될 수 있죠. 냉받아서 꼬실러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덜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처럼 보여요? 이 까만 점. 혹진뒷물입니다. 벌써 이게 지금 냉을 받아서 이렇게 꼬실러진 게 아니고요. 벌써 가해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진뒷물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신경을 좀 덜 썼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과 혹진뒷물이 상당히 심하게 지금 가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1차 방제 뭐 이 정도면은 아직도 1차 방제를 하려면 거의 15일 이상 있어야 1차 방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화가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후에 진행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지금 혹진뒷물 방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나오는 이 화촉엽들이 이런 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제를 한다면은 뭐 칼립소 정도로 방제를 해 주시면은 큰 무리 없이 방제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뭐 강원도는 뭐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태고 또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해발이 약간 높은 지역은 지금 눈이 오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고요. 이제 내일 새벽에도 눈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한 10시쯤 눈이 다 녹고 나면은 영양 관리를 한번 해서 화촉엽들을 좀 활력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비싼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쓰실 필요 없고 요소하고 마그네슘만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그 꽃을 조금 더 활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토요일 찍은 건데요. 지금 이제 다축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당과지들 꽃이 많이 피고 있거든요. 이제 이 과원은 뭐 처음부터 다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 3, 4년 된 나무를 그냥 휘어서 축을 세운 그런 과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축에 충분히 그 당과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력이 강한 이런 것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좀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남겨놨던 것들 전부 제거해서 이 축 세력이 강해지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이 당과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다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축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아직 각 축별로 이 착과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립이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결실 시켜서 내년에 해거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지금 제가 만든 방지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우리 센터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고 자료로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전국적으로 뭐 방지력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요 보르도액 쓸 때 우리가 보르도액을 지금 2번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보르도액 사용하실 때 거기에 혼용할 수 있는 살충제 그 부분이 뭐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의성에 있는 분하고도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보르도액하고 살충제하고 혼용했을 때 뭐 동록이나 이런 피해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큰 뭐 보르도액 사용해서 동록이 많이 발생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아리수나 감홍 이렇게 조금 유전적으로 동록이 좀 민감한 품종들 이런 품종들은 가급적이면 보르도액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균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르도액 쓰실 때 혼용할 수 있는 살충제는 액제나 뭐 액상 소화제 이런 건 가급적이면 혼용을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그냥 소화제를 혼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1차 방제할 때 살충제 지금 모스피란이나 칼립소가 들어가 있는데 IC411을 하시는 경우에는 모스피란을 혼용해 주시는 것이 약해가 없습니다. 칼립소는 이건 지금 액제거든요. 액상소화제인데 잘못하면은 약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우민을 하실 경우에는 그냥 칼립소를 혼용하셔도 되는데 IC411을 쓰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모스피란으로 그리고 이제 6월 중순에 장마 전에 IC411 한 번 더 사용하시는데 이때도 타스타를 그래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 타스타도 소화제이기 때문에 큰 약해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2차 6월 중순이면 그때도 감홍이나 아리수는 조금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리수나 감홍 이런 특히 이제 또 요즘 많이 심고 있는 이지풀 이런 품종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보르도액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살균제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년 지금 뭐 영주나 다른 지역들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금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성 지역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저 빈 나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후지가. 그래서 금년에 정말 그 산불 피해 면적에다가 이런 또 꽃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사실 뭐 피해는 그래 경미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걱정은 돼요. 이런 날씨가.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그 생산성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관리 올해는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생산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금년에는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원들이 간혹 보이죠. 저게 이제 몇 년 전에 요 인근 남원 지역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거의 98% 이상 낙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과에 발생되는 병, 즉 사과에 해를 주는 병, 충 합치면 한 350여 종 됩니다. 병은 41종, 그리고 충은 312종.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 중에 병의 충이 가장 많은 작물이 사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주는 병, 충은 이렇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점 방제하는 병하고 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은 기껏해야 한 3가지에서 4가지, 충은 많게 잡으면 한 5가지 정도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제하는 거는 뭐 병하고 충하고 합쳐서 한 8가지에서 9가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은 갈반병이 가장 중점 방제 병이고요. 그 다음이 탄저병입니다. 그래서 병은 갈반병하고 탄저병이 거의 다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은 뭐 응애가 제일 많고요. 응애 방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숭아 심식나방하고 순나방, 특히 지역에 따라서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충은 사실 그렇게 크게 그 피해를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목들은 사과나무 총. 그래서 그렇게 종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점 방제하는 충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바이로이드. 바이로이드는 지금 주로 이제 그 변이 품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게 홍로계통, 조생홍로, 뭐 홍드림이나 초홍 이런 품종들이 지금 바이로이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병에서 일반적인 곰팡이성 병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로이드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무에서는 안 나타나고 과일을 달아야만이 나타나는 그래서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게 많이 발생이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사실 굉장히 커요. 근데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는 감염이 되죠. 감염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염이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전정할 때 사용하는 전정 도구들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설령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죠.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 증상이 나오면 혹시 또 내년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거를 그냥 지켜보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개선은 안 됩니다.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는 더 확산이 되면 되지.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개체들은 바로 제거를 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로이드 증상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바이로이드 증상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종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데 소과 그리고 숙기 지연 이런 경우는 주로 홍로가 제일 많고요. 홍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후지도 일부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똑같은 그런 관리를 하는데도 과일이 계속 크기가 작게 나온다. 그거는 일단은 바이로이드 감염이 됐다는 거 의심을 하시고 그런 개체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를 해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얼룩무늬는 과거에 뭐 나리따 후지나 이런 그 외국에서 도입한 이런 품종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홍로가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증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이제 검은 그 얼룩무늬가 형성이 되고 조금 증상이 심하면 열과가 발생이 되는 요거는 가몽은 조금 달라요. 홍로나 이런 후지처럼. 그래서 가몽은 바이로이드 증상이 전부 다 검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가몽 품종에서 이 바이로이드 증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묘목 업체에서는 특히 이제 그 조생 홍로 계통, 뭐 초홍이나 홍드림 이런 계통들은 지금 증상이 나오면 묘목 업체에서 묘목은 교체를 해 줍니다. 근데 다른 대책은 없어요. 근데 벌써 3년, 또 새로 심으면 또 3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오면 우리 재배자들께서는 거의 6년을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묘목 상태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해가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병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곰팡이성, 즉 진균성 병, 그 다음에 세균성 병,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그리고 병은 아닌데 우리가 부르기는 병으로 부르는 이 생리장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은 거의 100%가 이 진균성, 곰팡이성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성은 제일 지금 많은 게 화상병이죠. 화상병하고 가지 검은 마른병. 그 다음에 이제 뭐 뿌리 혹병이나 털뿌리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병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는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모자이크 병이나 입반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저병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로이드 방금 보셨던 이런 세 가지 증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리장애인데 우리가 병으로 부르는 거, 뭐 신초고사현상, 즉 신초고사현상은 저게 붕소 결핍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두병, 축과병, 과피 반전병, 밀병, 배꼽썩은병, 그리고 이제 줄기나 가지에 증상이 나타나는 적진병. 근데 생리장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진병입니다. 이제 적진병 같은 경우는 주로 산을 개간해서 조성된 과원들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즉 산성 토양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사를 수십 년 졌던 경작지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논토양. 논토양은 산성 토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에 조성된 과원들이 이 적진병이 좀 자주 발생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하 수위가 너무 높은 그런 과원들이 있어요. 지하 수위가 높으면 우리가 석회를 아무리 시용을 해도 석회가 활성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높은, 즉 토양이 너무 과습한 그런 경우에도 이 적진병이 상당히 자주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진병은 후지계통 품종이 가장 민감합니다. 가장 민감해요. 특히 이제 우리 장수 지역에서 적진병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천천입니다. 천천 그 장팔리의 사과조합에서 운영했던 과원. 거기는 발파를 해서 만든 과원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거기는 적진병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지를 개간할 때 충분히 예정지 관리를 해서 토양 산도도 좀 교정을 해주고 그런 후에 우리가 과원을 조성해야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로는 굉장히 둔감해요. 그래서 홍로는 적진병이 거의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로에서도 적진병이 가끔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과원은 토양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로에 그 적진병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그 과원을 이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좀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무방제, 작물별로 방제를 안 했을 때, 이제 무농약 하는 그런 농법을 했을 때,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손실률이 97%, 미국은 100%예요. 즉, 사과는 화학적인 농약으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거의 수확이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에서도 제가 근무할 때 계남에 몇 분이 이제 무농약 방제, 친환경 방제를 해서 농사를 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만큼 경제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농약으로 방제를 사과 재배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에 오는 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병인지 아세요 혹시? 제일 위에 사진 두 개. 저게 90년대 우리 장수에서 굉장히 그 피해가 많았던 병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 병은 아예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6, 7년 전인가 안동에서 조금 발생이 됐었습니다. 흑선병. 네. 저거는 이제 저온 조건에서 특히 봄철 저온 현상을 오면은 발생이 되는 그런 병인데 지금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지금 거의 발생이 안 되다가 2000년대 초반인가 안동 지역에서 일부 발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흑선병이 발생됐다는 것은 지금 거의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이 세 개는 이거는 붉은별 무늬병입니다. 적성병. 특히 이제 그 향나무 계통, 향나무 중에서도 일본에서 들어온 그 향나무 있죠. 가이스카 향나무. 이게 중간 매개체로 제일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원 주변에 이런 그 가이스카 향나무가 조경수로 심어져 있으면 이거는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적성병도 증상이 우리 사과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증상은 나타나지는 않는데 정말 심하게 감염이 되면 이 적성병도 사과에서도 낙과가 됩니다. 낙엽도 상당히 많이 되고요. 그래서 과원 주변에는 향나무나 이런 것들이 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병은 아닙니다. 병은 아닌데 우리가
저거는 이제 붕소결핍증이죠. 특히 주간 상단부에, 최상단부에서 저런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붕소결핍증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발생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석회암지대, 충청북도 단양, 제천, 그 다음에 강원도 영월, 삼척, 태백, 이런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석회암지대거든요. 근데 이 석회암지대는 보통 토양 pH가 7.5에서 8.2까지 나옵니다. 이런 지역들에서는 이 붕소가 활성화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토양 산도가 너무 그 높은 그런 지역에서 자주 발생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방 개선이 돼요. 우리가 뭐 붕산 연면살포 한 2번 정도 해주고 그러면은 증상이 바로 개선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양 산도를 너무 그 중성이나 알칼리성에 가깝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산성 쪽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이런 그 생리장애에 의한 증상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자이크병, 요건 이제 바이러스병인데요. 저거는 간혹 보이죠? 뭐 과원에서 보면은 간혹 한두 나무 정도 이런 그 모자이크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자이크 병 같은 경우는 과일 품질은 약간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 저것도 점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전정할 때 톱 가위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모자이크 병이나 잎반점 바이러스 증상이 보이면 그 나무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제거를 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이 낙엽병, 특히 홍로를 주품종으로 하는 지역, 우리 장수, 무주, 그 다음에 거창, 고재면 이런 지역들이 우리 홍로를 주로 많이 재배하는 지역들이 반점 낙엽병, 전문이 낙엽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지금 아마 올해 지금 현재 기상 여건이 이 전문이 낙엽병이 발생되기 좋은 그런 기상 여건이에요. 그래서 수세가 조금 약한 그런 과원들에서는 초기에 이 전문이 낙엽병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이 낙엽병, 갈반병, 그리고 탄저병, 불안병, 각 병별로 잠복 기간이 다 다르죠. 전문이 낙엽병 같은 경우는 뭐 4일에서 7일 정도. 즉, 입에 감염이 되면 뭐 3, 4일이면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고요. 과일 같으면 한 7일 정도 지나야 병반이 발생이 되는. 그래서 잠복 기간이 다른 병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 기간이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방제하는 게 달라지죠. 잠복 기간이 짧은 병들은 사실 방제가 쉽습니다. 근데 잠복 기간이 긴 병들은 방제가 어려워요. 갈반병 같은 경우는 보통 2주 이상 걸려요. 그래서 병이 감염이 돼도 증상이 그렇게 빨리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방제에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탄저병은 언제 감염이 됐느냐에 따라서 보통 뭐 10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그래서 탄저병이 방제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불안병은 수개월에서 3년까지 잠복해 있다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불안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생육 초기 4월 중순부터 6월 상순까지 이때 병증이 가장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과원 다니시면서 가지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막 불안병 병증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 낙엽병에서 이 정도 감염이면 굉장히 심하게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생육 초기에 이런 증상은 잘 안 나오죠. 저게 주로 언제 나올까요? 저렇게 감염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요 세 번째 사진이. 주로 그 2차 생장을 많이 한 경우, 2차 생장을 많이 한 경우, 가을에 저런 증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죠. 특히 이제 후지에서도 갈반병 피해를 많이 받아서 이제 2차 생장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을철에 신녀들이 저렇게 전문의 낙엽병에 많이 감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근데 고온기 때는 저게 잘 발생이 안 됩니다. 근데 주로 저온기 때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꼭 갈반병처럼 급속하게 황화되면서 낙엽이 되는. 물론 병 이름에 뭐 낙엽병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감염이 된 잎들은 견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성으로 오는 갈반병 형태로 오는 그런 전문의 낙엽병은 낙엽을 많이 발생시키는. 특히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저런 증상들이 특히 가뭄 품종들이 저게 많았었어요. 지금 금년 4월 기상 여건으로 보면 금년에도 초기에 이 전문의 낙엽병이 상당히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상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 방제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일에 병이 감염이 된 경우고요. 약제는 많습니다. 지금 434가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방약제 있고 치료제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문의 낙엽병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전문의 낙엽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방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석회보르덱을 살포를 하면 이게 꼭 갈반병만 예방하는 게 아니고 입에 오는 그런 병들은 거의 다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기상 여건이라면 특히 석회보르덱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원은 제가 진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쪽은 입이 정상이고 위쪽은 지금 낙엽이 거의 진행이 다 된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같은 밭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은 정상처럼 보이고 위쪽은 지금 거의 낙엽이 다 된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사진 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과원이거든요. 왜 저렇게 됐는지. 이 차이예요. 요 계단이 1m가 넘어요. 1m가 넘다 보니까 여기는 약이 제대로 묻는데 여기는 약이 제대로 안 가요. 전부 다 언덕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단식으로 과원을 조성하실 때 계단 단차를 너무 높게 주면은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일일이 노즐 위치를 조절할 수도 없거든요. 방제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 너무 이렇게 단차가 크게 나면 병해충 방제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 조성하실 때 지금은 워낙 장비들이 좋으니까 굳이 계단식으로 조성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도 방제 효과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과원 조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방제의 약 80%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반병. 자, 과일에 오는 병은 부패병이 됐건 탄저병이 됐건 거름병이 됐건 과일에 오는 병은 1년만 피해를 주죠. 그런데 입에 오는 병, 특히 갈반병은 최소 2년입니다. 길면 증상이 아주 피해 증상이 심하면 3년까지도 가요. 지금 우리가 열 몇 번씩 방제하는 모든 초점은 갈반병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요 기상 여건 이게 상당히 지금 올해 갈반병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기상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갈반병 발생 조건 3가지. 두 번째는요. 갈반병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은 5조건이에요. 그냥 봄이 됐건 여름이 됐건 비 많이 오고 공중습도 높고 그러면 갈반병은 감염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아직 장수는 1차 방제 아직 안 하셨죠? 1차 방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상 여건이 개화기까지 지속된다면, 물론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이제 정상으로 지금 회복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차 방제를 하려면 제가 봐서는 장수는 앞으로도 일주일 이상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는 살균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 줘야 돼요. 하다못해 보호살균제라도. 근데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사과 훅진딧물이 굉장히 지금 가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보르덱 살포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살균제하고 보호살균제하고 그다음에 이 진딧물 방제 이거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금년에 농사를 조금 안심하고 질 수 있는 그런 과원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